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개원하자마자 굉장히 선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버린다든지 아니면 국회 사무처랑도 약간의 갈등을 빚으면서 사무실을 저런 데 주면은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 뭐 이런 보이콧도 하고 있고요. 조국 대표의 지금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해 좀 어떻게 네, 아직 보셨어요? 의정 활동이라는 것을 뭐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는 네, 않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자리 배정과 관련해서 본인의 당 대표실이 뭐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네. 있다. 화장실 앞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가까운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게 나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찌됐든 과거에는 비교섭 단체에는 스페이스를 배정하지 않던 때도 있었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의석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페이스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오히려 고마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흔히 부모님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연장 탓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예. 하셨는데 많이 들은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자리가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수 국민들이 힘들어하시는 문제들을 네.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김 대변인께서 이제 쓰신 SNS 글을 보니까 조국 대표가 이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뭐 전 관장의 이혼 소송 얘기를 다루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 수익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논점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조국 대표의 웅동학원 환원 문제와 엮어서 지적을 좀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이 얘기를 다시 좀 꺼내신 거예요? 네, 예. 네. 저는 뭐 조국 대표가 소위 SK의 그 이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야말로 어떻게 그 재산들이 형성되었고 예. 이 불법으로 보이는 이 돈들이 왜 단죄되지 않았는가 이것에 예.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뭐 다수의 국민들이 저는 동의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그 당시에 300억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돈이 네. 어떻게 불법 정치 자금으로 환수되지 않았을까? 예. 다수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주 뭐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예.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운동학원을 사회에 헌납하겠다 네. 이런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 헌납을 위한 어떤 협약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사회도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조국 일가에 의해 예.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자기 문제를 좀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딸의 부적 입학 문제로 오히려 저는 그에게 물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책임과 질문들이 오히려 희석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개입 문제. 예. 이 문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당시 청와대 조직 가운데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 민정수석실 그 조국의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백원우와 백영철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정책 그 당시에 실의 경우에는 유죄 판결은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당장 드는 질문은 조국은 과연 몰랐느냐? 예. 아니면 알았느냐? 아니면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느냐? 뭐 네. 이런 질문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상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나기 때문에 재기 수사를 해라라고 하는 명령도 있었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는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문다혜 씨의 사건의 경우에도 네. 이주하는데 민정수석실의 친인척 관리 담당 분이 이주 등을 개입했다라는 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예. 아니라 문다혜 씨의 경우에 청와대 직원 3명 적어도 3명 이상과 수천만 원의 돈을 예. 주고받고 또 2년 만에 이제 8개월 만에 2억 원 이상의 돈이 생긴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민정수석실은 과연 뭘 하고 있었느냐? 네. 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실 대통령에
대통령의 딸이 외국으로 이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전혀 없던 일이고 네.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음. 아버지가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이주하는 경우는 있어도 현직에 있을 때 이주하는 경우는 우리가 찾기 어려워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왜 그때 이주했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더더욱이나 이 태국으로 이주하고 난 이후에 사위 그 문대인 씨의 전 남편인 서모 씨의 경우에는 불법 채용된 것으로 특혜 채용된 것으로 지금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 의혹의 당사자인 이상직 씨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중기위원회의 네. 위원장 선임도 되었고 또 공천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걸 다 엮어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상직 씨한테 특혜를 주고 자기의 자신의 사위를 특혜 채용시킨 거 아니야? 이런 의혹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할 입장에 있는 곳이 민정수석실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조국 전 수석의 경우에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느냐 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들을 페이스북에서 했고요. 조국 전 장관께서 답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